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윤곽이 나왔습니다. 주택 노후 기준을 10년 앞당겨 특별 정비 대상을 늘리고 재건축 안전 진단과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1992년 8월 준공돼 올해로 30년을 넘긴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기준에 못 미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론 이곳을 포함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에서 10년 앞당긴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전국 49개 택지가 해당합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인 혜택이 따라옵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현재 198%인데요. 종상향 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대략 300%에서 350%까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특별 정비구역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불거질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초과 이익 환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재정비가 추진될 경우 혼란도 예상됩니다. 신도시별로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201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큰 폭으로 내렸다는 건데 전세값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이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최근 시세는 17억 6천만 원. 전세로 나온 매물 가격은 8억 5천만 원 안팎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48%까지 내려갔습니다. 불과 1년 전에 12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8억에서 9억 사이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전세가율은 52%를 기록하며 1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2016년 6월과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겁니다. 특히 재건축을 앞두거나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높은 금리 탓에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타는 사람이 늘었고 서울 강남구와 동작구 등 일부 지역은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값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매매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전세는 사실 큰 변동이 없어요. 2월, 3월이 사실 이 임대차가 가장 잘 나갈 때거든요. 원래는. 이 때문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율도 대폭 줄어 10건 중 4건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위주로는 전세값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지금의 전세가율 하락이 적어도 2025년 정도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때 그만큼 부담이 커져 추가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수도권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종전 임대료보다 감액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수도권 아파트 갱신 계약 중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 76건에 비해 19배 급증했습니다.